안녕하십니까, 라스카드로입니다. 자, 오늘 전국 투어 24시간 할 차량은 전기 차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한 제어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하면은 과연 한 번 주유에 진짜 1000km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시간 전국 투어 대략적으로 한 1250km에서 1280km 정도 되는 주행 거리를 과연 이 차량 한 번에 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 주유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100% 충전이 아닌 100% 주유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유종을 원하시는 지불 방법 자, 목구멍 찰 때까지 주유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가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목구멍까지 풀로 채웠을 때 854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 4륜구동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전국 투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명에서 속초로 갔다가 속초에서 부산, 그 다음에 부산에서 목포, 그리고 목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경기도 광명으로 올라오는 코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광명에서 속초 이마트까지는 대략적으로 172km, 실질적인 주행거리는 212km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쭉 해서 가는 그런 길이고요. 그래서 올림픽대로에서는 시속 80km가 제한이기 때문에 시속 80km로 주행을 하면 과연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시속 100km로 정속주행으로 가면은 과연 몇 킬로가 나오는지 요것도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6시 36분이고요. 2시간 41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연비 트랙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을 딱 탔을 때 이렇게 0k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유 후 지금 주유를 했으니까 리셋, 그 다음에 누적 정보도 리셋하고 경기도 광명시까지 다시 돌아왔을 때 과연 누적 정보 몇 킬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 4륜구동 모델입니다.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어서 연비 11.4km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유로 한 850km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재원상 그래요. 가장 기본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EWD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연비가 14km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상 한 번 주행으로 1015km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그래피 4륜구동 그리고 21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더군다나 빌트인 캠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11km대 연비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연료 탱크가 72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곱하기 72 대략적으로 820km 정도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지금 목구멍까지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한 850km까지 재원상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차량이 1000km 금방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요거는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차량가 6,664만원의 차량입니다. 하지만 진짜 풀옵션의 차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옵션이 다 들어가고 있어서 7,15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열 다이나믹 바디 케어 시트가 한 80만원, 그 다음에 빌트인 캠 2, 그 다음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합쳐서 70만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30만원, 듀얼 와이드 선루프 90만원, 라이프 스타일 116만원, 모두 더합해서 7,15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요 점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서부 간선도로를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60에서 70km 정도 속도로 아마 주행이 될 것 같고요. 올림픽대로 합류해서 80km로 정속 주행하면 과연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자, 서부간선도로에서 노들길을 통해서 올림픽대로까지 연비는 17.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를 보면은 이 차량의 진짜 최고 연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km까지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리 잘 타도 지금 18을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최고의 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7.4km로 생각보다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비는 뭐 12km 정도면 그럭저럭 잘 탄다. 이 차량 재원 같은 경우가 11.1km,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EWD가 14km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요 패턴을 좀 보시고 6km 미만이다 그러면 요건 좀 심각하다, 12km 이상이다 요러면 중간 조금 넘어가니까 연비가 좋은 편이다, 18km는 이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 요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속 100km 제한 속도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A를 켜놓고 쭉 달려볼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기 전에는 재원상 연비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사실 이 차량이 나오기 전에 한 번 주유로 1000km를 무조건 간다는 뉘앙스로 현대자동차가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대략 이 차량이 연비 15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깡통 모델 18인치가 들어간 게 14k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풀옵션 21인치가 들어가는 경우는 11km 정도밖에 연비가 나오지 않아서 생각보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라이프스타일 패키지 V2L이 적용돼요. 보통적으로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3.6kW의 V2L 같은 경우를 내연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단점도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V2L 모드와 그 다음에 스테이 모드가 있습니다. 스테이 모드는 전기차처럼 시동을 끄고 이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공조장치를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테이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잔량을 최대한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하이브리드 배터리 SOC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스테이 모드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V2L도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기타적인 고전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배터리가 30% 정도는 남겨두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좀 잘 살펴보면은 다른 하이브리드와 좀 다릅니다. 일단 50% 기준으로 50% 미만이 떨어지게 되면은 최대한 엔진을 가동해서 좀 충전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배터리를 주행에 사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스테이 모드를 위해서 좀 아껴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더 많은 연비, 정말 잘 타면 20km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스테이 모드와 V2L 때문에 조금 남겨둔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조금 감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연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1시간 주행했고 거리 95km, 이렇다면 평속 95km, 시속 100km로 이제 HDA를 켜놓고 지금 주행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비는 12.5km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깡통 모델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 타이어를 껴가지고 공인 연비 14km, 그리고 제 기억에는 고속도로 연비가 13km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타이어에 풀옵션, 거기에 빌트인 캠까지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연비가, 평균 연비가 11.1km, 고속도로 연비는 10km대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 12.4km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속초 이마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여기까지 주행거리 214km 나왔고요. 시간은 2시간 51분 나왔습니다. 중간에 졸음쉼터에 화장실 2번 정도 들린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2시간 52분, 연비 15.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161km,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속초 톨게이트까지는 한 150km 정도 나왔고요. 국도 주행 10km 포함해가지고 1시간 56분,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148km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속초에서 이제 7번 국도를 통해 가지고 부산까지 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정동진이나 아니면은 울산 뭐 요쯤에서 충전을 한번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충전하지 않고 최대한 주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850km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80km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행한 거는 214km를 주행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칸은 한 칸도 달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제부터 조금씩 줄어들 것 같긴 한데,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쭉쭉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차량으로 어느 정도까지 주행할지 예상이 사실 안 잡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캘리그래피 4륜구동 모델의 21인치 휠타이어까지 적용한 풀 옵션인 차량으로 연비가 공인연비 11.4km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지만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21인치라 그랬는데 혹시나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21인치 265에 45 21인치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속초에서 부산까지 이제 7번 국도를 통해서 한 번에 주행을 할 예정인데요. 중간에 정동진을 한번 들릴 예정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부산역 근처를 찍고 가는데, 오늘은 랜디스 도넛 광안리점에 들려가지고 랜디스 도넛을 좀 사가려고 합니다. 자, 속초에서 여기까지 속초에서 부산까지 410km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고속도로 주행이고요. 자, 7번 국도로 주행하게 되면은 무료도로로 422km, 시간은 6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가장 어려운 코스이기도 한데, 동해대로 이쯤인 정동진 쪽에서 연비 체크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보다 대략적으로 한 7,800만원 더 비싸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만 할까? 요게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 캘리그래피 4륜구동 모델에 풀옵션을 다 적용했을 때 7,150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서 옵션에 대해서는 가격과 뭐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량을 이제 하나하나 좀 세분화돼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EWD 깡통 완전 기본가로 사신다면 4,968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4륜구동 6,563만원, 여기에 옵션을 더하시면은 7,150만원, 세금까지 더하시면 한 7,000 중반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연비입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풀옵션 이 캘리그래피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11.4km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2륜구동 가장 깡통 모델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4.1km로 휠 사이즈가 문제예요. 기본 익스클루시브 EWD 모델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냥 봤을 때는 디자인이 뭔가 좀 아쉬운, 차가 옆면을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지만 연비가 좋고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최고 21인치를 적용하고 있어서 연비는 11.4km로 연비는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 24시간 전국 투어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 차량으로도 1000km 주행이 가능할까 안 할까, 요거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네, 정동진 부근의 공영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초에서 여기까지는 80km 주행을 했고요. 1시간 32분, 연비 15.8km로 꽤 괜찮은 연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EWD 모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캘리그래피 4륜구동 모델이지만은 연비가 꽤 괜찮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도 광명에서 여기까지는 294km, 대략적으로 한 300km, 4시간 30분 주행해서 연비 15.5km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연비가 참 괜찮은 편인데요. 이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기차처럼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리드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엔진, 모터, 배터리, 뭐 대기 모드, 뭐 연비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설정 모드를 들어가시면 여기 스테이 모드라고 있습니다. 스테이 모드 같은 경우는 차량 정차 시 배터리로 차량 내에 여러 편의 장치를 사용하고 엔진 공회전 없이 오디오와 조명, 전기장치, 공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동을 끄고 이제 공조,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혹은 이제 뭐 음악 감상이나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유튜브라든가 U 플러스 모바일, 왓챠, 웨이브,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까지 요즘에 감상이 가능합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시동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시동을 켜지 않고 이 스테이 모드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눌러주시면 자, P단, 자, 지금 여기 P단에 넣습니다. 이거 좀 보이는데 P단에 놓고 여기서 스테이 모드로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스테이 모드를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스테이 모드 사용시간 26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진은 지금 시동은 걸리지 않고 있어요. 자, 전기 배터리로, 하이브리드 배터리로 지금 주행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 모드의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목적지 도착 시 모드 사용 예약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설정을 하면은 그 목적지 도착하기 전까지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8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 모드를 최대 1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또 하나, 전기 자동차처럼 V2L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 V2L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시면은 지금 스테이 모드가 작동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스테이 모드에서 V2L이 되는지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찾아봤는데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V2L은 이제 트렁크에 있는데 자, 트렁크에서 220V를 한번 사용해서 이제 물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V2L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V2L을 열면은 여기 220V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220V 꽂고 이제 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물을 넣고 가볍게 커피빈 더블라떼 요거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피포트를 내리면은 파란색 불빛이 나는데 그러면 이 파란색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물이 끓는다는 건데 물이 진짜 제대로 끓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한 가지 이제 특징을 하나 찾았는데 지금 스테이 모드가 제가 22분? 3분이었는데 이렇게 5분으로 확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2L을 사용하면 확실히 배터리가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팰리세이드에 적용되어 있는 이 V2L 같은 경우는 3.6k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오닉 9나 EV6, 뭐 아이오닉 5 이런 전기차에 사용되는 출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1.65kW시의 300V급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동을 꺼져 있는 상태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서 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아, 씨발 뜨거워. 자, 이제 스테이 모드 1분 정도 남았는데 스테이 모드를 이제 꺼보겠습니다. 이제 끄려면 종료하려면 이제 시동 버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시동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꺼지고요. 그리고 다시 켜보면 그러면 배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게 50%, 25%, 25%에서 30% 정도 남겨두고
사용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테이 모드를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면은 연비에는 뭐 그렇게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아이들 막 학원에서 픽업하시고 약간 요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차량 내에서 뭐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30분 대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부산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디스 도너까지 353km 5시간 25분 무료도로로 7번 국도로 해가지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17분 정도 도착이라고 하니까요. 중간중간에 화장실 들리면 2시 반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지루하시죠? 저는 지금 9시간 연속으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울산 도착했고요. 부산까지 74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요즘 차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에 오프를 시켜놨거든요. 오프를 시켜놓으면 여기서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오프를 시켜놨는데 이렇게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게 요즘 현대차가 이런가? 그랬었나? 약간 이런 게 드는데 오프를 시켜놔도 터널 내부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어두운 이 터널 안에서 이제 스텔스 현대자동차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부산에 도착했고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시동 끄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초기화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광명에서 속초 지나서 7번 국도로 여기까지 온 게 640km, 시간은 10시간 35분, 연비는 15.6km를 보여주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15.6km, 5km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산에서 목포 IC를 찍고 서해안 고속도로로 이동해서 이제 집까지 다시 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앞으로 한 600km 더 남았고요. 자, 길 안내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 부산에서 목포까지 309km 정도가 되는데 남은 주행거리는 478km입니다. 그래서 목포쯤 도착하면 178km가 남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캘리그래피 4륜구동 모델 가지고 주유 한 번에 대한민국을 다 돌지는 못하겠지만 기본 모델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친환경 세제 혜택입니다. 자, 친환경 세제 혜택 왜 중요하냐? 할인을 해주잖아요. 나라에서 친환경 차량이라고 인정을 하고 돈을 깎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대형 SUV로 들어갑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복합연비 13.8km의 연비를 보여줘야 되고요. 차량 가격은 5,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 차량 가격을 제한을 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국산 차량 위주로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하고 있는데요. 일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가장 기본 모델인 익스클루시브 EWD 모델 같은 경우는 4,96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4WD 익스클루시브 4륜구동 모델은 5,21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가 12.5km로 복합연비 13.5km에 미달되기 때문에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스클루시브 기본 모델 9인승의 이제 뭐 여러가지
뭐 옵션을 넣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 듀얼 선루프에 컴포트에 스마트 스탠스, 빌트인 캠 뭐 이런 걸 넣어도 5,399만원, 5,500만원 이하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복합연비 14.1kg로 복합연비까지 충족할 수 있어서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으면 얼마를 받냐? 뭐 전기차처럼 뭐 많이 받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뭐 한 100만원, 정확하게는 100만 1,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0만 1,00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받아도 좀 의미가 없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현대 기아 장차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중간 트림 이상부터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간 트림에서 보시고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팰리세이드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고요. 각 트림별로 2륜 구동과 4륜 구동, 이렇게 총 6가지 트림으로 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자고 깡통 모델인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구입한다? 사실 저는 굳이 100만원 할인받자고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보시면서 옵션을 하나 넣고 하나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맞춰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 같습니다. 차라리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9인승 모델을 사신 다음에 부가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캘리그래피 모델 같은 경우는 7,100만원에서 7,20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7,000만원대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부가세 혜택이 700만원 정도를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7,000만원짜리 차량을 6,300만원 정도에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제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또한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7,000만원짜리를 사고 700만원짜리 부가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6,300에 산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내가 차량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했어요. 6,000만원에 뭐 중고차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또 내야 됩니다. 뭐 요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사실 친환경 세제 혜택보다 이런 사업자 부가세 환급 혜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팰리세이드 모델을 이제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차량 외관이나 실내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블로거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좀 연비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차량을 만약에 지금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차량이 언제 출고될까,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이 4월 17일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한 8월 중순쯤이면은 가솔린 모델은 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지금 4월 17일인데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해도 내년 초쯤 받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뭐 6개월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예상은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구매하면은 내년 한 2월쯤 받지 않을까. 물론 변수사항이 있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딜러분들이랑 좀 상의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차량을 받으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팰리세이드 지금 현재 제가 88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고요. 주행 시간은 13시간 42분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이 주행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일단 승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 모델이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근데 요거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 이전 1세대와 비교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차량, 여러 뭐 대형 SUV랑 비교해도, 수입 차량 비교해도 정말 승차감 하나는 정말 좋아요. 물론 이거만큼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저는 최근에 뭐 EV9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GV8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SUV 1억 원이 훌쩍 넘는 뭐 독삼사애들, 뭐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런 차량들과 비교하면은 물론 그 차량들이 더 좋아요. 솔직히 더 좋습니다. 하지만 풀옵션 7,000만원
그 다음에 시작가 5천만 원대 이 정도 승차감 보여준다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살까 프레스티지를 살까 요거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나는 승차감이 진짜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승차감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는데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캘리그래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캘리그래피부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그래피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뭐 막 넣다 보면은 한 7,100만 원에서 7,20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잘 쓰고 뭐 딱히 뭐 아쉽고 뭐 딱히 불편한 거 없이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 물론 연비적인 부분에서 아쉽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연비 테스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연비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예상한 연비보다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영상 도입에서 말씀드렸지만 21인치 가장 큰 휠 타이어가 적용되고 4륜구동의 캘리그래피로 차량 무게도 공차 중량도 가장 무거운 차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15km만 나와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뭐 세제 혜택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도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주행하고요. 목포 조금 넘어가서 연비 체크 한 번 더 하고 자, 올라가다가 최종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목포 IC 대략적으로 한 13km 정도 남겨놓고 마지막 졸음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연비 체크하기 전에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집으로 갈 건데, 네, 집을 이렇게 찍으면 대략적으로 329km, 3시간 26분, 도착 10시에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다가 오늘은 뭐 익산 평택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다시 서해안고속도로 합류해서 도착하는 코스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30km 남았고요. 자, 연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연비는 294km 주행했고 3시간 54분, 그리고 연비 17.5km 주행을 했습니다. 자, 시속 90km로 다른 차량한테 민폐 안 끼치고 그냥 트럭 뒤에를 졸졸 쫓아다녔는데 최고의 연비대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표를 봤을 때 거의 맥시멈 18km가 현대자동차에서 인정하는 이 이상은 솔직히 나가기 힘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표인데 그 연비에 거의 가깝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지금 16.1km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14시간 21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931km, 재원상 830km는 훌쩍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주행거리는 269km 주행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km, 그 다음에 260km, 그래서 한 60km 정도 모자르고 주유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풀 옵션 4륜구동 모델의 21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된 차량은 한 번 주유에 1000km는 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최대한 연비 주행을 해서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민폐 주행하면서 연비를 높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앞에 보시다시피 그냥 트럭 뒤를 반자율 주행 켜놓고 그냥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연비 주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시속 한 90km, 90에서 95km 정도 HDL을 켜놓고 그리고 차간 거리는 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장거리 주행이라 많은 분들께서 좀 위험하게 운전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 텀블러에 계속 물을 먹고 있어서 오늘만 한 3리터 넘게 먹어서 화장실 가느냐고 한 1시간 반에 한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쉬어주고 있습니다. 남은 주행거리가 120km, 그래가지고 한 5k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사실 전국 투어 성공했다고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 5km 정도가 정말 안 줄어드는데, 어쨌든 뭐 한 번 주유로, 그리고 21인치 4륜구동 캘리그래피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연비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비 같은 경우는 목포 IC 근처 그 졸음쉼터에서 여기까지 딱 200km를 달렸고요. 시간은 2시간 26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연비는 18.1km를 보여줬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맥시멈으로 찍어 놓은 거에서 0.1, 0.2, 그러니까 18.2까지는 찍어는 봤습니다. 근데 18km에서 진짜 더 안 넘어가요. 네. 근데 이게 깡통 모델은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가 과연 평균 연비가 얘보다 한 3km 높은데 실질적으로 요것도 높은지 한 가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일단은 120km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화성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휴게소를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남은 주행거리 61km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까지는 41km. 결론적으로는 20km 정도 남겨놓고 도착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각 잡고 그냥 진짜 끝낼까 생각했는데 이게 50km가 아마 떨어지면은 아마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가다가 멈추면은 지금이 저녁 10시를 가리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집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이제 18시간째입니다. 네, 18시간째 지금 거의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다가 쓰면은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주유를 하고 거의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포에서 여기까지 2시간 38분, 시간 3시간 38분입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제가 이 시동을 끄지 않고 갔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 누적됐고요. 연비는 18.4km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연비 19km대가 나올까요? 근데 잘 안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이 이상의 연비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한 번 주유했을 때 1216km, 여기에 61km를 더하면 1277km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18시간 4분. 오늘 거의 이 차량, 오늘 편의점 샌드위치 딱 하나 먹고 한 끼도 안 먹고 차량 시동도 거의 안 끄고 지금 주행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16.6km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사실 목표는 그랬습니다. 1회 주유 시 830km에서 850km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 한 번 주유에 1000km 익스클루시브 2륜구동 EWD 모델처럼 한 1000km만 넘기자 요 목표로 사실 처음에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면 탈수록 연비가 좋아서 결과적으로는 연비 중에서 한 번 주유에 1216km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풀옵션 차량 캘리그래피 4륜구동, 그 다음에 21인치 휠 타이어를 적용한 차량인데 이 정도의 연비까지 낼 수 있다, 극한의 연비로 이렇게 낼 수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차량 통행이 많았거나 막히는 길이 많았다면 이렇게까지는 절대 못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상하게 차량 통행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연비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 저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연비가 많이 나쁘지 않다.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6km) 시간은 18시간 37분 소요가 됐습니다. 연비는 16.5km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생각보다 연비가 좋은데 뭐 돈 받고 유튜브를 찍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2,000달러한테 뭐 누가 뭐 돈을 주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뭐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테스트 했으니까요. 현대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최고 연비가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제 블로그에 추가적인 사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요, 좀 더 색다른 차량으로 색다르게 전국 투어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